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저는 특검이 과연 진짜 진실을 찾아서 수사하는 사람들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네. 이번에 이준석 의원실 압수수색을 하는 행태를 봐도 네. 정말 형사소송법에 맞춰서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거든요. 정확하게 핸드폰을 뺏어갈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정확하게는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핸드폰에 저장된 저장 정보 매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그냥 아닌 채 과거에 했던 수사 방식처럼 그냥 핸드폰 가져와 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과격하고 야만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3대 특검이 된 행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국민들한테 좀 많은 반감을 갖기에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방식에서는 과격하다. 특히 내란 특검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속옷 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도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약간 좀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게 충분하다라는 평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언론 플레이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를테면 역풍 맞은 언플 뭐 요걸로 좀 넘어가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 지난주에랑 이제 최근까지 나왔던 각종 이제 무슨 진보 매체나 혹은 뭐 MBN에 저희가 썸네일을 한번 좀 모아봤는데요. 사파하고 요걸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제가 TV 화면을 찍은 겁니다. 저게 AI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AI로 저 화면을 만들었다. 뭐냐면은 저 강제로 이제 체포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메리아스와 팬티라 그랬나요? 그쵸. 자각이라는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그 네. 하여튼 메리아스와 수의를 팬티만 입지 입고. 않고 네. 특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나중에 네. 백브리핑에서는 이제 팬티까지 메리아스와 팬티가 맞아요, 나왔어요. 맞아요. 백브리핑에서 나온 거니까 저렇게 AI한테다 저 정보를 주면 저렇게 이제 바닥에 누워갖고 버둥거리는 저런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저게 아침 방송에 이게 방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화면을 이제 찍어놨고요. 그래서 저거를 딱 보면 사실은 저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야 지금 윤석열이 잘했단 말이냐라는 이미지로 확 바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실제 상황이랑 관계없이 마치 경관들이 지금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 지금 흰색 러닝이죠. 그 러닝 셔츠를 입고 바닥에 누워갖고 지금 버둥거리는 모습을 지금 연출을 돼 있단 말이죠.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MBC의 유튜브 이제 저 뉴스를 유튜브로 이제 저 만들어 놓은 건데 속옷만 입고 누워서 안가 수의도 안 걸치고 진상 뭐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다음 거 보시죠. 내란 수계의 속옷 수계 윤석열 버티는 진짜 이유는 자, 요것도 이제 유튜브 MBC 거죠, MB기. 예. 아 그래요, MBC 겁니까? 맞아요, MB가 MBC. 아닙니까? MB가 맞아요. MBC. 예. 네. 자, 그다음 거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여기 새날이라는 유튜브 썸네일인데요. 속옷만 입고 들어놓은 윤석열 역대급 이응이응치. 저거 뭡니까? 이응이응치. 모르겠는데요. 양아치 아니에요, 양아치? 아, 그러네요. 아. 역시 우리 나 이거 너무 빨리 맞추면 안 법조 돼. 용어를 너무 잘하시네. 너무 저런 거 너무 빨리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네. 뜸을 들거 그래. 저도 모르는 거를. 네. 저 사진을 보면은 저기도 굉장히 비대한 사람이 예. 저 뭡니까? 거의 저 스모 사진은 선수처럼 스모 선수 사진인 네. 것 같아요. 조작된 사진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스모 그렇죠. 선수 사진을 스모 선수가 이렇게 뭐 누워 있거나 혹은 뭐 경기에서 이렇게 벌러덩 누워 있는 장면을 저렇게 캡처해서 심지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처럼 얼굴을 또 블러를 쳤어요. 그러니까 저 구성으로 딱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야 이랬단 말이야 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것만 몇 개를 모았는데도 저 정도 지금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특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이거야라고 사진을 제시한 적도 없고 특검은 워딩만 했을 뿐이지만 결국은 저 워딩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네.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수사관 중에 일부가 속옷 차림인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촬영했다고 그래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진이 뭐 앞으로 어떻게 또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진 촬영하는 거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구속 수감돼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인의 허락 없이 속내의 차림인 사람을 사진을 촬영한다?
이것도 나중에 뭐 인권 차원뿐만 아니라 현재 그 실정법상 어떤 위반 사유가 없는지 좀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사진이 유출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도 사실 뭐 이제 현재 검사들로부터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검사들이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구치소 가는 게 있어요. 인권 침해 있는지 없는지 그 탐방하는 건데 네. 근데 자기 그렇게 갔어도 한 번도 카메라 들고 가본 적이 아, 없다. 그렇구나.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특검에서도 뭐 어떻게든 뭐 근거 규정이나 이런 거를 찾아서 가져가긴 가져갔을 것 같은데 과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뭐 명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슨 관음적인 목적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네네. 인권 이를테면은 인권 침해 시비 나중에 불거질 수 있는 인권 침해 시비에 대비해서 최종 네.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긴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날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그때 체포영장을 가진 수사관들이 왔길래 변호인들하고 일단 상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그 검사와 수사관들이 일단 물러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걸 기다리면서 옷을 벗고 있었는데 변호인하고 상의도 하지 않은 체포조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냅다 이제 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저항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사진을 촬영을 했다. 이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밝히고 있는 정황입니다. 저는 일단은 네. 그 비판받아야 되는 순서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환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또 일국의 대통령이자 검찰총장 출신이 소환 조사를 거부한다는 건 일단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그리고 뭐 국제적으로도 뭐 세계 외신에서 이러한 현황들이 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는 건 아닙니까?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이 뻗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극악무도한 살인자에게도 인권은 보장이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도 사실 군대를 체포조로 갔다 왔거든요. 오. 신병 체포조 DP라고 해서 네. DP. 1년은 네. 영창에서 근무를 하고 예. 1년은 이제 체포조를 했는데 아. 이 소환 조사나 육군교도소 이감하는 거부하는 피의자 수용 시설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강제로 인치를 하려고 시도한다거나 그렇게 끌어내려고 할 때 영상 뭐라 그럴까 바디캠을 달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 없어요. 없어요. 저 없어요. 바디캠을 어. 단다는 단다는 저는 네, 그런 그렇죠. 경우는 못 봤어요. 적어도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봤을 네. 때 그 바디캠으로 이 사람을 구속되어 있는 수감되어 있는 상태의 피의자를 다시 한번 체증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바디캠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는 전 한 번도 못 봤고 네. 군형법에서도 그러한 규정은 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애초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강제로 구인돼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체포를 하겠다고 체포영장을 요청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건 사실 그거는 특검에서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우리 공동체 물론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 윤석열에 대해서 연민이나 동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보수를 이렇게 정말 괴멸시킨 윤석열 대통령 정말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 인권 수사라고 하는 것은 네. 꼭 보장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특검이 이런 정치적인 어떤 행태, 특히 우리가 왜 속옷바람으로 저항했는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단지 그냥 강제 구인을 거부했다라는 정도만 해도 국민들은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거기서 속옷을 속옷바람을 저항했다 여지는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뭐 사각 팬티를 입었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알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거든요. 그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열로 야기가 된다면 그거는 알지 않을 권리를 우리 채택을 하고 제한된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이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그 1일이었잖아요. 네. 영장 그 집행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게 그날 브리핑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은 제가 사실 칼럼으로 썼다가 이거 겹쳐가지고 이제 안 나간 건데 아니 그 어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기 이 브리핑 내용을 듣고 저기 이거 공보단 내부에서 협의가 된 거냐? 이거 외신으로 소비가 되는데 네. 이거 고려한 거냐? 어.
그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네. 보통 뭐 특검 브리핑 굉장히 감질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 뭐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거 피의 사실에 네. 저촉된다고 공표에 저촉된다고 이러고 말하다 말고 막 이러는데 이날은 정말 뭐 풀로 그 해줬구나. 풀로 그러니까는 나중에 백브리핑에서라도 어쨌든 네. 뭐 메디아사 팬티 이런 것까지 그렇죠. 나오니까 듣는 기자들이 뭐 너무 당혹스럽고 민망하고 그런 상황까지 갔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옳은지를 보려면 주어를 지우고 거기에 다른 진영의 사람을 넣어보면 돼요. 맞아요. 네, 뭐저 속옷 저항했다라는 것을 조국 내지는 네. 민주 진영의 누군가의 주어를 넣어보면 아마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 바로 그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네. 또 현직 검사 야 조국한테 그래서 야는 아니고 이제 뭐, 네. 양 기자 요 조국을 만약에 저렇게 브리핑했으면 우린 탄핵이야 바로. 아, 그러네요. 어. 네. 검찰 개혁한다고 맞습니다. 할 거고 네. 언론 네. 개혁한다고 할 네. 거고 그렇죠. 당장 네. 뭐 조리돌림 마녀사냥 네. 바로 들어갈 거라서 잔인 그러니까 무도한 특검이 검찰. 저런 네. 브리핑을 할 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특검이 참 밴댕이 콧구멍만도 못한 소갈머리다. 저게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의 끝판왕을 우리가 오늘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빤스 차림일 때 대한민국이 빤스 차림이 된다라는 생각은 왜 못한 건지. 그렇죠. 네. 네. 그 이게 지금 특검이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다가 네. 이제 2회로 줄인다. 화요일하고 금요일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영향이 좀 있는 거예요? 이거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이연타라고 보는데 그 최순실 씨 연병안의 사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환기를 시켰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잖아요. 혹시 이제 조금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뭐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어제 이제 직접 이 미리아스 이 브리핑 이후에 조금 자기네들도 좀 파장이 컸다 싶었는지 원래 하던 오정희 특검보가 아니라 이제 다른 특검부 문홍주 네. 특검부가 나서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음. 이 강제력 행사 부분에서 비판이 많으니까 이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강제 집행을 해서 체포영장 강제 집행을 해서 데리고 왔고 그때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데리고 네. 나왔고 그때 이제 최순실 씨가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이러니까는 청소 아줌마가 연병안에 3번 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건 뭐예요? 일종의 거울 치료. 그렇죠. 우리 거울 치료하는 거다 그런 네.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억울하냐? 이것은 과거에 윤석열이 그렇죠. 했던 것이다를 그렇죠. 그냥 에피소드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특검이. 맞습니다. 그런 예.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네. 연병안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최순실 씨를 향한 청소 아줌마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사실관계도 다른 게 네. 그때 최서원 씨라고 해야 되죠. 네. 강제로 끌고 나온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영장을 그렇습니까? 받아가니까 네. 제시를 했어요. 네. 제시를 하니까는 그러니까 독거 공간에서는 순순히 나왔어요. 나와서 특검으로 가는데 특검으로 갈 때는 어차피 양쪽이 잡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걸어 들어가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수용자를 네. 이렇게 양쪽 팔 잡고 특검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잉이란 거라고요. 최서원 씨가. 네, 그러니까 있을 때부터 이 네. 독거 공간에서 강제로 팔다리 잡고 끌려 나온 상황은 아니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독고 공간을 벗어나서 딱 팔짱을 끼니까 그때 이제 그림 자체가 강제로 끌려 나오는 그림처럼 그렇죠. 보이니까 네. 그때 이제 그런 식의 네. 저 주장을 외쳤다. 그렇죠. 아. 기자들 있으니까 예.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기는 어떻게 예. 보면 정치적인 그런 네. 언사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최서원 씨도 당시에 정치적인 언사를 했고 그 상황을 전하는 특검은 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이거 최서원 씨 얘기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반격에 나선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듣기에도 네. 좀 불편하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한 기자님은 무슨 뭐 속옷 색깔까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언론 백브리핑에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게 무슨 취재입니까 그게. 그 네. 내부적으로 되게 욕 많이 먹고 했어요. 네. 기자들 아. 사이에서도 네. 뭐 대놓고 본인한테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아. 이제 진술 거부를 그렇죠. 천명한 사람에게 네.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요청하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감싸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0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그대로 골석재판 내지는 다른 주변 관계인들의 증언과 증인 어떤 이런 증거를 통해서 재판을 해도
충분히 유죄가 나올 거라 좀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뭔가 강제적으로 끌려가려고 하고 영상 촬영하고 속옷을 입었네 만에 네. 라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형사사법 체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아무튼 아까 이제 조선일보에 칼럼이 충돌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때 실린 칼럼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역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망신 주기를 하다가 국격이 깎여나가고 있었다라는 네.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저 진짜 제가 저 사진을 한 번 더 이제 쭉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진을 진짜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나왔던 뭐 각종 오방세 그때도 이제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의 그러니까 네. 연결짓는 그렇죠. 화면들이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말할 수도 없었죠. 네. 그때는. 그런데 네. 지금은 그때는 연결성이 없는 실제 존재하는 사진들이 나왔었는데 뭐 비아그라도 나오고 네. 비아그라 캡슐도 막 나오고 해갖고 사진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때부터 또 시간이 지나갖고 AI 시대가 돼버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저런 화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저는 AI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생각이 근데 저런 들어요. 장면일 네.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 추측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저런 장면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저런 거죠. 그렇죠. 장면만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장면도 이렇게 보시면 저는 굉장히 이제 저것도 이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했었던 그 집에서 공개했었던 토리 뭐저 그렇죠, 그렇죠, 맞죠. 예. 개랑 반려동물 애완견이랑 안고 같이 있는 있는 거. 애완견 아니죠? 그래서 반려동물. 반려동물이죠. 아유. 예. 반려동물 안고 있는 그 사진이랑 이렇게 또 합성을 해낸 거죠. 그다음 하나 또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스모 선수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저거를 쫙 해놔 버리니까 아니 뭐 저 유튜브는 워낙 유명한 채널이라서 맞습니다. 나중에 뭐 네. 말할 것도 없는데 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의 네. 이 유튜브 채널 썸네일이 네, 이른바 뭔가 반론권 내지는 네. 균형하게 네, 주장하는 것과 반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공동된 주장을 평평 있게 담는 게 아니라 그냥 공영방송이 정치인처럼 하나의 의견을 정해놓고 썸네일을 그렇죠. 만들어서 유포한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근데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해도 저렇게 해야 참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네. 그런 거 윤석열 전 아닙니까? 대통령 완강하게 네. 거부만 해도 네, 충분해요. 예, 근데 속옷 수게 내지는 속옷만 입고 누워서 안 가, 뭐 네. 진상 이런 얘기 붙일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자꾸 조회수만 추구하다 보니까 네. 이젠 공영방송도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인 유튜브화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저걸 보면서 이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그 진영 내에 정확히 자기네 방송사를 포지셔닝 시키는 우리 이런 사람, 우린 이런 입장이야를 네. 스스로 이제 진영의 도구화를 선언해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진영의 느낌이 좀 도구화 들어요. 내지는 이념 실현장으로 지금 전락되고 네.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개정된 방송법은 어떻게 보면은 저런 구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어제 이제 방송법이 전격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방송법에 따라서 일단 KBS 이사진이 재구성이 되면 네. 11명에서 13명 네.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이사진 구성이 뭐 국회,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 단체 도대체 여기에 그 이사를 구성하는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곳을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미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방송 장악을 연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땡명 뉴스 나온다 뭐 네.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 민주당이 KBS 사장 임명권에 관한 하이패스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비난을 국민의힘이 했더군요. 사실 원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바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존 법이 오히려 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에 11명인데 뭐 7대4 정도로 했으면은 네. 여당이 과반수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바로 임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막 구성이 막 쪼개져 있잖아요. 그 정치권이 포션이 한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시민단체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면은 자기 계파가 아닌 뭐 이를테면 친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기존 시민단체 그런 네. 데서 더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럴 수 지금 있죠. 이제 이 방송법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방송법을 밀어붙인 이유 자체가 거대 이제 그 여권에서
힘이 지금 대결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아 맞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입장하고 일종의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혹은 민주당 구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쪽 세력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됐지. 우리도 이제 우리의 기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 이제 협조는 끝났어. 그렇죠. 뭐 이런 갈등이 시작이 아니냐라고 네. 보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민단체라는 말을 믿지를 않거든요. 네. 시민단체가 왜 저의 권리를 대변해 주죠? 그러게 저의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시민단체는 없어요. 그쵸. 네. 그리고 시민단체의 면면을 보면 전부 다 지자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맞아요. 보조금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거기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시민단체는 저는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맞아요. 봐요. 네. 그리고 대개의 시민단체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민주진영에 속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외견상으로는 추천 권한을 굉장히 좀 분할해서 민주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면면을 뜯어보면은 민주진영 전체의 도움과 이익이 되는 추천 권한으로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뭔가 대통령이 뭐 권한을 내려놨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단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말은 좋지만 다시 한번 좀 의문을 품어보고 검토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어 일단 자체에 국회가 대해서. 이제 네. 이 이사를 6명을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국회가 6명인데 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 2명 이렇게 될 것으로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가 또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시청자위원은 또 누가 임명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임직원이 추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임직원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임직원을 임명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조 결국 아니에요, 대통령의 노조. 입김과 노조인데 그다음에 학회는 또 어떤 사람들일 것이며 학회는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인가? 그다음에 변호사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 단체는 민변을 제외할 것인가? 아니면 민변이 주축이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이 다 지금 미정 상태인데 아마도 우리가 우려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민변이 아니더라도 변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조금 포획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변협이 어떤 성향을 가진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 집행부 성향에 따라서 이 자기네들 직역에 관련된 법안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민주당 지비 거스르면은 뭐 무슨 뭐 세무사 뭐 자격 여러 가지 자격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의 자격이나 직역에 관련된 네. 이런 법안들을 갖다가 지금 다른 직역자한테 막 이 변호사 혜택을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해버릴 수가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일종의 뭐 어. 세무사한테 뭘 나눠주고 그렇죠. 법무사한테 뭘 나눠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네. 기득권이 허물어질 수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대충 코드에 맞춰갖고 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상향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죠. 말아바치는 네. 그거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목소리를 낼 법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변협에서 그 안 나왔던 이유가 다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네. 네. 실제로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재판이라든가 재판 중지 그다음에 뭐 저 여러 건에 대해서도 진짜 저 변협의 목소리가 없었다 하는 게 뒤늦게 알게 됐네요. 이렇게 위원회 추천하고 사람들 네. 분할시켜서 추천하는 거 시장 때부터 똑같이 했었어요. 이제 네. 시장이 네. 말은 이제 사람들에게 추천 권한을 나눠준다라고 하지만 네. 모두 이제 자기 사람들 심어 있는 거, 그렇죠. 자기가 함께 일했었던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사 추천 권한이나 이사를 시켜가지고 그런 여론을 만드는 역할을 주요적으로 했었었고 그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재명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이죠. 자, 지금 요 이슈를 참 볼수록 앞으로 이제 방송에 대한 지배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마 이제 줄줄이 이제 사장 바뀐다, 이사진 바뀐다 하는 얘기 쭉 나올 거고. 네. 그럼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한탄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뭐 계속 감시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쟁하고 애들 날